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다시 평양에서 만납니다.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판문점에 이어 세 번째 만남입니다. 2박 3일 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2018 평양 정상회담 소식 계속해서 JTBC 뉴스 특보로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청와대를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잠시 뒤 8시 40분쯤에 서울공항을 출발해서 평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도착은 한 10시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서울공항의 현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도착 전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면서 전문가 그리고 저희 정치부 기자와 관련된 얘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 시각 성남 서울공항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서 평양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을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가볼 곳은 서울 프레스센터입니다. 네, 김소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에서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8시 40분쯤에 전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향하게 된 거죠? 네, 오늘 오전 8시 15분에 청와대에서 헬기를 타고 출발한 문 대통령은 방금 전 23분쯤 성남의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뒤 8시 40분에 출발해서 서해 직항로를 통해 오전 10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순안공항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 김 위원장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상회담 일정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공항에 나올 걸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평양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와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맞이한 바 있습니다. 전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을 하면 오늘 이제 곧바로 회담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환영 행사가 끝나면 오찬을 갖고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과거 두 차례의 평양 정상회담에선 첫날은 우리 대통령이 북측의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정상회담은 둘째 날부터 했는데요. 형식적으로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국가의 수반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둔 것인데 이번엔 이런 절차를 걷어내고 첫날부터 곧바로 정상 간 회담을 하는 겁니다. 북미 간 협상이 더딘 가운데 이뤄지는 남북 정상회담인 만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회담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또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입니다. 네, 김소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첫 회담을 하는 동안 김정숙 여사 그리고 경제인들을 비롯한 특별 수행원들 별도의 일정을 갖게 되는 거죠. 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는 옥류 아동병원과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합니다. 여기에 이설주 여사가 동행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별 수행원들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고 특히 4대 그룹 임원을 비롯한 경제인들은 북한의 경제를 맡고 있는 이용남 내각부총리를 만납니다. 첫째 날 정상회담 뒤엔 환영 예술 공연과 환영 만찬이 진행될 예정인데 지코와 에일리 등이 담례 공연을 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둘째 날 오전까지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도 경우에 따라 오후까지 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JTBC 김소현입니다. 네, 김소현 기자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지금까지 전해드렸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각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8시 40분쯤에 전용기, 공군 1호기를 타고 수행원들과 함께 평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시각 성남 서울공항의 모습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전용기를 타고 출발하는 모습, 그리고 또 10시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서 역사적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첫 만남이 진행될지 그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가 특보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전해드리게 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내려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잠시 뒤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잠시 서울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잠시 뒤 한 40분쯤에 평양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헬기에서 내린 문재인 대통령 내외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성남 서울공항의 모습입니다. 네, 8시 15분쯤 청와대를 출발을 했고요. 한 10분 남짓 걸려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서 이제 전용기 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전용기를 타고 8시 40분에 출발하게 될 텐데요. 현재 스튜디오에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오른편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나와 계시고요. 특집 아침에는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황남희 앵커 왼편에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치부 허진 기자 나왔습니다. 허진 기자,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모습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8시 40분에 성남공항을 출발하게 되면 1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서해 직항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네, 서해 직항로를 이용하게 되면요. 과거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도에 정상회담을 위해서 직항로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67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네. 아마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평양을 향해 출발하는 모습 그리고 평양에 도착하는 모습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가 다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모든 모습을 다 보는 건 아니고 주요 예. 행사를 생방송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청와대가 예고를 한 상태인데 네. 아무래도 평양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장면은 아마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 관저를 출발하는 모습은 생방송은 아니었고 녹화를 해서 저희가 전해드렸고 또 성남공항에 도착한 직후부터는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오늘 11년 만에 우리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이 됩니다. 먼저 이기동 부원장님, 네.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너무 많아서 네. 뭐 일일이 다 꼽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첫 번째는 정상 간의 그 소통을 정량화하고 또 양 정상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올해만 해도 지금 3번째 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만 되면은 이제 정례화로 가는 수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2박 3일 동안 또 양 정상이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4.27 판문점 선언을 그동안에 이제 이행을 해왔는데 그 이행 상황을 좀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또 미진한 부분은 또 새롭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네. 또 좀 더 세부적으로 이 방안을 찾을 부분들은 좀 실천적인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고요. 이런 네.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네, 의미가 네.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지금 있습니다. 저희 이제 화면으로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일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보통 이제 도착을 하면 한 다음 날부터 회담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자마자 오후부터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거잖아요. 오늘 일정을 허진 기자가 좀 정리를 해줘 볼까요? 네, 그 청와대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네. 이미 그 두 정상이 2차례 만났었기 때문에 의례적인 차원의 그 인사는 좀 거두고 네. 바로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일정을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일단 예정대로라면요. 오늘 10시에 그 순환공항에 도착을 한 이후에 아마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접을 나올 것을 같고 그리고 또 북한의 3군으로 구성된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우리로 치면 의장대인데요. 아마 그 공식적인 사유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오찬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오찬을 할지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네. 숙소인 이 백화원 초대소에서 오찬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뒤에 이제 처음으로 첫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의 첫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문 대통령이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렇게 만찬을 하게 되는데 만찬은 아무래도 북한에서 또 우리 측을 환영하는 그런 차원의 만찬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후나 늦은 저녁에는 예술 공연을 관람하는 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정확히 무슨 공연을 볼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빛나는 조국 집단 공연이죠. 북한이 내세우는 그 집단 공연인 빛나는 조국을 참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비행기가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시 40분 수행원들과 함께 평양으로 향하게 될 그 비행기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접견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8시 40분쯤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홍현익 위원님, 네. 어제 청와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네. 그만큼 이번 회담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남북 간에는 전쟁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정례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일 아마 나올 합의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이게 못 박힌다면은 아주 아하.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오히려 주 의제가 아니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요 관객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을 할 만한 성과를 낼 것이냐 아니냐.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수도 있는 게 11월 6일 날 있을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정치적으로 처한 곤경과 또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역대 미국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이긴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의회에서도 열세에 밀리고 탄핵 움직임 이런 게 있을 때 과연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과 같이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는 그런 기조로 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강경책으로 갈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굉장히 안 좋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다시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모종의 소위 양보 사실은 비핵화 조치 6.12 공동선언에 6.12 센토사 선언에서 합의한 그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마련해서 미국 행정부가 그 정도면 다시 한번 또 북미 간의 관계 개선과 비핵화 그리고 종전선언 이쪽으로 가겠다. 네. 이거를 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제이기 때문에요. 네네. 한국의 언론도 다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우실 수는 네. 없죠. 그리고 이거는 김정은은 자기 정권 유지하고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가시적인 양보 조치를 내놓을 것인가 이게 관심의 초점입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은 이제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공항에 도착을 한 모습을 지금 보시고요. 지금 모습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을 했을 때 그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실제로 열리게 될 때까지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참 답답한 상황이 계속 됐었고요. 근데 이제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 가면서 뭔가 좀 움직임이 빨라졌고 트럼프 대통령도 또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까지 한 상황에서 오늘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때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본래 우리 정부가 계획했던 그리고 의도했던 그런 시나리오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말쯤 평양을 가서 그 모종의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고 네. 그리고 미국도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제재 해제의 의향을 적어도 보이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방북을 하셔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초가을의 방북을 이제 이번에 하신다면 상당한 경제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오히려 그게 주의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시키고, 네. 근데 그 이유는 북한이 제기했죠. 왜냐하면 김영철 통전부장이 폼페이오 장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 북한에게 모종의 선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올 필요 없다. 잠시만요. 네, 지금 이 시각 성남 서울공항 모습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출발을 위해서 전용기를 타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 37분이고요. 한 40분쯤에 이제 평양을 향해 출발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전용기에 타기 위해서 이제 평양으로 출발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전용기를 타고 잠시 뒤 40분쯤에는 이제 평양을 향해서 출발을 하고요. 아마 도착은 허진 기자 10시쯤 이제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네네. 네. 14명의 공식 수행원이 있고요. 또 52명인가요?
두 명의 52명에서 특별 수행원이 있고요. 네, 그다음 2명이 더 추가가 됐었죠. 마술사 최은우 씨 그리고 가수 알리 씨가 추가됐다가 또 어젯밤 늦게 그 김규현 김규현 양이죠? 학생이 이제 네. 북한 측 사정으로 큰할아버지를 못 만나게 돼서 53명으로 최종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군요. 공식 수행원과 특별 수행원도 모두 같이 공군 1호기를 타고 평양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평양에 10시쯤에 도착하게 되면 공식 환영 행사가 그곳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정확히 어떤 환영 행사가 열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없는데 기존의 2000년 정상회담 그리고 2007년 정상회담의 예를 비춰보면 기본적으로 북한군 6회 공군 이 3군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행사를 하게 될 거고요. 아마 사열을 기본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분열까지 받았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지금 평양으로 가는 전용기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인사를 하고 평양을 향해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회가 새로운 그런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 발전시키고 비핵화를 진행하기 위한 북미 대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좋은 성과를 거두고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기를 온 국민이 지금 다 같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저 전용기에 타는 그 참 발걸음도 무거울 것 같고요. 지금 역할이 해야 될 임무도 막중하고 네.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비행기의 무게만큼이나 네. 아마 네. 대통령의 그 마음도 네.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를 결산하고 또 내년도에 새로운 그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그 마음은 무겁지 않을까, 또한 책임감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4월 27일 첫 번째 판문점 만남에서는 다소 추상적이고 그런 합의문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번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도출돼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탑승을 마친 상태고요. 잠시 후에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해서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허진 기자, 물론 이제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제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무시를 할 수 없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또 어떻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냐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또 형식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마 이제 마중을 나는 행사에 참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청와대를 비롯해서요. 우리 언론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 그래도 청와대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동대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할 때 이 네. 질문이 나오니까 기대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오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또 북한의 의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기동 본장님. 네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 그리고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 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네.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겠다라고 했는데 두 정상의 의지는 강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중재안을 제시할지 이 부분이 관심이에요. 네. 하여튼 지금은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을 네. 원하는 것이고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좀 더 진전된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원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 양측이 원하는 것을 잘 결합을 해서 그 절충되는 안을 가지고 가는데요. 아마도 이 북한의 그 핵 네. 신고와 관련된 초기 조치 문제를 들고 가고 또 미국의 어떤 그렇게 하면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 정도 선에서의 아마 안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제시할 안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게 경제개발 카드를 우리가 제시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득력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인 것으로 지금 청와대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제협력 부분은 아무래도 대북 제재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과도 연결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결코 이것도 쉽지 않은 카드이기도 합니다.
요번에 이제 수행원이 53명이죠. 53명 중에 17명이 재계 인사입니다. 네. 이 숫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가셨을 때도 거의 유사한 그런 비율이고요. 3분의 1 네.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3분의 1 정도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유엔의 제재가 별로 이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발걸음이 재계 인사들이 가벼웠었는데, 그러나 당시에는 또 그런 면이 있죠. 문재인 정부의 거의 마지막 임기 4달 남겨놓고 가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도 다음 정부 때 과연 경제협력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야당에서는 이게 뭐 지금 퍼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지금 출범한 지 1년여 남아 아직 3년 10개월 정도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힘을 받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대북 제재는 사상 최고 강도로 좀 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을 느낀다고 하면은 가봐야 협력을 실제로 이거 추진하지 못할 텐데 뭐하러 가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거꾸로 보면은 지금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한반도로 뻗쳐나오기 직전이고,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실제로 일본도 북미 정상회담을 지금 곧 조만간에 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100억 달러 정도의 투자 자금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칫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좀 전격적으로 비핵화로 갔을 때 우리보다 중국이나 일본이 더 먼저 북한의 경제를 선점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가 청사진을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도 구상을 가지고 그 무슨 사업을 할지를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뒤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대기업 총수들이 가지만 가더라도 북한도 뻔히 알고 있는 게 진짜로 실질적인 투자는 못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계획만 세우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활용해서 비핵화를 얻어내고, 실제로 진행은 비핵화가 되면 그때 할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 중에 혹시 걱정하신 분들 계신다면은 그거는 미국의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도 실질적인 진전은 비핵화 이후에 되기 네.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고 보셔도 된다.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지금 네. 당장 남북 경협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네. 큰 밑그림을 그리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북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오해할 여지도 없고 계획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전용기에 탑승을 해 있는 상태고요. 평양을 향해서 지금 시간이 8시 45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곧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잠시 뒤에 평양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가 출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지난 2번 이제 평양에 간 우리 대통령과 다른 게 이제 첫날부터 정상회담을 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북한이 오늘 이제 회담을 어떤 자세로 나오냐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례적인 부분이 조선중앙통신에서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온다. 이거 지난 2번 때는 가고 나서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미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노동신문 오늘자도 일면에 이 정상회담 소식을 싣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이 이제 그 김정일이나 김일성과 이제 다른 그런 스타일로 좀 개방적이고 공개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도 반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공항에서 열병식이라 그러나요? 환영식이요? 환영식을 하고 공식 환영식을 하고 네. 의장대 사열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들어가는 길마다 아마 꽃술을 들고 막 환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봐야 소용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지금 휴대폰이 580만 대라 그래요. 네. 지금 평양 인구가 300만이 안 되는데 580만이면 북한 전역에 휴대폰이 다 퍼져 있는데 뭐 감춰봐야 다 금방 알려집니다. 따라서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좀 투명된 행보를 보이는데, 이런 게 결국 남북한이 결국 통일로 가는데도 이런 것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투명성을 강화하다 보면 러시아의 골바초프처럼 결국은 개방과 개혁으로 가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남북한 간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나중에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 될지 않을까, 좀 섣부르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조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김정은 정권 들어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꼽으라 한다면 정상국가화를 이제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보면 일반적인 의전이나 의례 이런 부분에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번에 그 생방송을 한다든가 또 정상회담을 과거와 달리 사전에 보도한다든가 네. 이런 것은 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네, 전용기가 서울공항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공군 1호기가 서서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 네. 당초 출발 예정 시각이 8시 40분 아니었습니까? 지금 네. 한 8분 정도 늦었는데 네. 현재 출발해도 뭐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10시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는 건 무리가 없어 보여요. 네, 큰 무리는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뭐 2000년 당시에도 67분이 걸렸으니까요. 48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시까지는 충분하고 10시 전에 내려서 이 트랩을 정리한다거나 그리고 또 북한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가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온다고 했을 때 미리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까지 고려하면 그래서 넉넉하게 10시를 잡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10시쯤에 공식 환영 행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기동 부원장님. 네. 앞서 홍현익 위원께서도 경제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경제 분야뿐만 아니고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전쟁 위협을 종식시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군사 분야의 포괄적 합의서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뭐 저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요. 또 불과 엊그제 군사 실무회담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포괄적 합의,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JSA로 알고 있는 이제 판문점 공동경비 네. 구역을 비무장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DMZ 내의 공동 유해 발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DMZ 내의 그 감시초소, 이른바 GP라고 네. 하죠. GP를 우선적으로 철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와 관련된 합의의 전망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평양을 향해서 서서히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 모습을 보셨고요. 허진 기자, 이번에 이제 2박 3일의 일정입니다. 3일 동안이어서 아무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스킨십이라고 할까요? 더 이제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언론에서 예상하기로는요. 그 최대 7에서 8차례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만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네.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관심이 가고 있는 거는 마지막 날이죠. 일단 네. 어제 청와대 발표는 마지막 날에는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우리 측으로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지만 만에 하나 이렇게 양 정상의 친교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뭔가 관심이 네. 많은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을에 접어들다 보니까 평양 인근에 뭐 묘향산을 혹시 같이 오르는 게 아니냐. 네. 문 대통령이 특히 등산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그런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에 발달한 뭐 여명거리라든가 각종 거리를 같이 다니면서 일종의 시티 투어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네. 네,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로는 뭐 계획된 발표에 따르면 2차례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한 차례 더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기동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한 차례 정도 더 하게 된다면 이게 뭐 청신호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협상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청신호로 볼 수도 있고 적신호도 볼 수 네. 있죠. 미리 사전에 실무진에서 조율이 잘 되면 네, 그렇죠. 그리고 양 정상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면 한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또 당일날 회담 당일날 공동 발표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또 그렇지 않고 이 시간이 길어져서 뭐 2차례 회담 또는 3차례 회담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청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차제에 만난 김에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네. 양 정상과 논의하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청신호인데 특히 비핵화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서 의견의 절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일종의 적신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올해 들어서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요 6번 정상회담을 했어요. 뭐 중국, 미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근데 사실 이번은 처음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홈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뭐 이게 비핵화와 뭐 경제 발전 다 이제 얽혀 있는 문제일 텐데 곳곳을 이제 함께 다니면서 좀 자신의 메시지를 좀 드러내고 싶은 네. 그런 의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보여주고 싶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 과학자 거리 같은 거 굉장히 좀 재밌게 만들었고 그리고 뭐 창정거리, 여명거리 다 뭐 나름대로 이제 국제 수준에 비슷하게 해놨는데 사실 이제 내부가 좀 현찮다 그래요. 네. 내부까지는 안 보여줄 것 같고요. 대동강변을 거닌다든지 뭐 이럴 것 같은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좀 추정컨대 9월 9일 날 큰 행사가 있었잖아요.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이었기 때문에 그때 리잔수 중국의 전임대 상무위원장이 중국 서열 3위니까 이분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환대를 했는데 그게 예행 연습을 한 게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예행 연습을 했다 이렇게 보면은 백화원 초대소, 그다음에 노동당 청사에서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빛나는 조국을 보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원하시는 또 요구도 있으니까 서민들도 가는 식당에서의 환송연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묘양산까지 갔다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일정이 늦어지는 거는 묘양산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시내 평양 시내를 굉장히 그 열성을 다해서 가꿨기 때문에 평양 시내 거리를 좀 산책하는 거는 마지막 날이 아니더라도 모레가 아니더라도 내일 저녁이라도 하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기동 부원장님. 네. 앞서 남북 정상회담의 3가지 의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간단히 짚어봤었는데 남북 관계 개선 발전이 있고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중재 촉진이 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이 있는데 이 3가지 중에서 뭐 역시 중요한 것은 비핵화 문제가 될 겁니다.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서 진전된 단계로 나아갈 것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고 북한이 안전보장 위한 상호 조치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이다 이렇게 보세요, 이기동 부원장님께서는. 네, 저는 비핵화의 문제는 뭐 우리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것은 북미가 당사자고 북미 간에 해결할 문제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중재자, 촉진자, 또 이제 접점을 찾는 역할 뭐 이런 것을 이제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부여했는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재확인을 하고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을 2차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받아온다라면 그 정도만이라도 상당히 우리한테는 이번에 성과다. 비핵화와 관련된 성과다. 다만 공개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비공개리에는 적극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뭐 공개적으로 뭐 공동 발표문에 포함시킨다든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 공군 1호기가 잠시 전에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을 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소식을 좀 듣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느꼈네. 문자 보내야 되는데 늘어나라 늘어난다. 오케이 구글, 민수한테 30분 늦는다고 문자 보내줘. 알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중입니다. 매일 그렇게 나답게 또 다른 나를 산다. 클럽맨처럼. 출근 시간은 지켰다.
장건강은 지켜줄게. GQ랩. 체중은 지켰다. 장건강은 지켜줄게. GQ랩. 특허받은 사중 코팅 유산균. 장건강 GQ랩으로 지켜라. 일동제약. 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이틀 뒤 서울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홍현익 의원님, 네. 이번에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이산가족 분들의 기대가 클 네. 겁니다. 지난달에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만 이 이산가족 상봉이 뭐 몇 달에 걸쳐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정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겠죠. 네. 이거는 보통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주요 의제가들이라고 생각하지 네. 못했던 거를 이제 임정석 실장이 어저께 얘기하신 건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당신께서도 이산가족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과거에 그 친척을 한번 만나신 적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 10년 뒤에는 정말 정부가 남북한 관계가 아무리 좋아져도 거의 뭐 큰 관심을 끌지 못할 정도. 왜냐하면은 이게 부자 상봉, 부부 상봉 이런 건 요번에도 보셨지만은 굉장히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촌, 고모 이 정도지. 그러니까 그 어떤 열정도 상봉의 열정도 많이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아주 그 뼈에 사무칠 정도로 반드시 만나셔야 된다는 분들은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건의드리고 아마 정부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생사 확인부터 해야 된다. 전수조사.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조차를 모르시니까 그거 전적으로 조사하는 걸 반드시 이번에 합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상봉을 하더라도 뭐 이번에 정상회담에 10월 말경에 한번 이산가족 상봉한다. 요 정도로 그친다면 기대에 좀 못 미친다고 보고요. 대규모로 한 400명, 500명 또 아니면 매달 상봉 이렇게 대규모로 상봉하고 정례적으로 상봉하고 서신 교환, 영상 교환 해가지고 다방면으로 전방위적으로 하는 그런 노력 이거 네. 우리 정부가 지금 할 거라고 제 기대하고요. 요는 그러나 아무리 우리 정부 열심히 해도 김정은 위원장이 응해야 되는데 근데 응하도록 하려면 우리도 모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대가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남북한의 소득 격차가 20배인데 네. 그러니까 경제력 규모는 40배고 소득 격차는 20배인데 북한의 주민들이 우리 남한의 이산가족 만났을 때 북한 체제가 열등하다는 것이 자연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만약 북한이 응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를테면 인도주의적 지원 차원에서 그 옥수수라도 아니면 비료 이런 거를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상봉을 정례화하고 대규모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네. 이번에 성과가 나온다면 많은 분들이 뜻밖의 성과라고 아마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홍 박사님 말씀에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이제 5만 5천 명 정도의 그 상봉을 기다리는 희망하는 우리 남측 이산가족들이 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북측에 또 5만 5천 명의 가족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북측은 영양 상태라든가 기타 보건 상태라든가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사망률이 높고 이산가족 중에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생사 확인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가족 수의 그 불균형, 그러니까 남쪽이 많고 북측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비례적으로 이산가족 상복수를 정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재상봉 방식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 화상상봉 같은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한번 상봉했던 분들한테 두 번째 기회를 드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남북한 사이에 갖고 있는 구조적인 차이점을 고려해서 뭔가 좀 더 이 삼각도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아주 건설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향해 출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도착 시간이 10시쯤으로 예정이 돼서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9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평양 도착 때까지 카운트다운, 지금 남은 시간을 지금 화면 오른쪽으로 제 위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평양 도착까지 이제 1시간도 채 안 남았고요. 네. 이제 1시간쯤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 평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비핵화 얘기를 하루 종일 아마 뉴스톡보로 들으실 겁니다. 그 말을요. 아무래도 이번에 가장 중요한 성과가 거기서 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이제 한 축이 남북 관계고, 그래서 지금 이산가족 얘기를 한 거였고요. 이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이제 군사적 긴장을 좀 완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 이번에 이 부분은 아마 합의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직후까지도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청와대를 출입을 하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우발적인 충돌이 우려가 된다. 지금처럼 남과 북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아무런 통신선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발적인 충돌을 하게 돼서 그것이 한반도의 전쟁, 더 크게는 전 세계적인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3대 의제 중에 이 세 번째 의제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전쟁 위협 종식 이 부분인데,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게 GP 그리고 비무장지대 이런 곳에서 기본적으로 비무장, 우리 그 군인들이나 또 북한의 군인들이 소화기 같은 경우, 네. 또 중화기는 기본적으로 비무장지대에서는 원래도 휴대할 수 없게 돼 있긴 하지만 소화기조차도 휴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거나, 가령 또 NLL에서 어떻게 충돌하지 않게 사전에 남과 북이 미리 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네. 집중적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출발한 이후 첫 번째 브리핑이 시작이 됩니다. 브리핑 내용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9월 18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입니다. 대통령께서 방금 전인 8시 55분 평양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6분 관저에서 나와 인수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의 환송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도열한 청와대 직원들 사이를 걸어가면서 손을 흔들며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태운 헬기는 오전 8시 16분쯤 청와대 헬기장을 이륙해 성남공항을 향했습니다. 성남공항 환당장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남북이 자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례화를 넘어 필요할 때 언제든 만나는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는 전쟁 공포의 일상화에서 평화의 제도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에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면 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생중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숙소인 평양시 대성구 소재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역시 생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별도 오찬을 가진 뒤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석자 여부와 장소는 아직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취재가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 일행은
대동강 구역 소재, 북한 최대 어린이 종합병원인 옥류아동병원을 방문하고 대동강 구역에 소재한 북한 작곡가 김원균 이름을 딴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합니다. 특별 수행원들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고 또 경제인들은 리용남 내각부총리와 만나 대화하게 됩니다. 또 다른 수행원들도 각각 북측의 파트너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 가능한 각각의 장소에 대한 자료는 인포넷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가 확인된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 손을 들어서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뒤쪽부터 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김보엽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겨레 김보엽입니다. 수석님 브리핑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임종석 실장 브리핑할 때 그 의제 세 가지,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북미 대화 촉진,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남북 정상은 이번 평양에서 최소 2차례 이상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회담 때마다 이 세 가지 의제를 한꺼번에 말씀을 나누는지, 아니면 첫 회담에는 어떤 의제에 집중하고 이후 다른 두 번째 회담 때는 다른 의제로 넘어가는지, 그 회담을 어떻게 갔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어제 임종석 실장 브리핑에서 그 회담이 잘 될 경우에 마지막 날 22일에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발대가 일요일에 올라갔고 논의를 좀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밤사이에 좀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후자와 관련돼서는 아직 새롭게 진척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친교의 시간 문제는 일단 평양에서 현지에서 논의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있을지 없을지 아직 저희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아마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를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서 대화를 하시기보다는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비핵화, 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의제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함께 논의를 하시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예, 우리 조선비즈 박정혁 기자님. 일어서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조선비즈 박정혁 기자입니다. 그 특별수행원과 경제인들이 북측 관계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별수행원 중에 한국전력, 코레일, 그리고 산업은행 같은 분들이 만난 사람이 김영남 위원장인지 아니면 리용남 부총리인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 안 되고 있고요. 아침에 오전에 북측에 있는 상황실과 통화를 해서 그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손 드셨는데 SBS 정유미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SBS 정유미입니다. 오늘 만찬 참석자가 혹시 알려진 게 있는지, 혹시 알려진 게 없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을 좀 예상하고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계속 이제 반복되는 질문 같긴 한데, 이제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 경제인들이 이 북한 쪽 만나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만찬은 이따가 오후에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찬 정서에 현재 어떤 분들이 참여할지는 저쪽에서 통보는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경제인들의 참여는 역시 이번 우리 제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슬로건이 평화 새로운 미래입니다. 제재로 인해서 경협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멀리 보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면 우리 경제인들의 역할이 앞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장 가능한 영역보다는 미래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외신에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파츠의 패트릭 벨터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is Patrick Walter, Frankfurter Allgemeine. I have two questions concerning this economic cooperation. Do you expect that there will be any concrete proposals by President Moon towards Kim Jong-un about potenti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second question I have is about the debate at the United Nations about the sanctions and Russia obviously putting pressure to smooth the sanctions. Does South Korea think at this time that it's time to smooth the sanctions towards North Korea? 순차 통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리가, could you ask your question one more time? Because I couldn't hear you well. 예, 제가 설명을 드리죠. 첫 번째는 김 위원장께 경제 협력의 방안을 제안할 거냐라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런 제재 문제가 대북 제재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의 타이밍이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1차 남북 정상회담, 즉 판문점 회담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신경제 구상의 큰 틀에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여기에는 당장 할 수 있는 부분과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보다는 지금 주어진 조건 속에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재 완화의 타이밍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고 또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재 문제가 지금 저희는 어쨌든 국제적인 제재 질서 속에서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또 그런 변화들이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메인 프렌스 센터가 마련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출발 소식 그리고 오늘의 주요 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기자들의 질문,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성남공항을 출발하기 전에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 또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대통령이 8시 40분쯤에 비행기에 탔는데 탑승하기 전에 한 10여 분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배웅을 나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랑 또 동행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환담을 나눴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을 했다고 하고 또한 남북이 언제든 만나는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상회담이 일상화되는 거에 대해서 의미평가를 했고요. 또 하나 또 불가역적인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금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일정으로 얘기를 한 게 10시에 이제 평양에 도착을 하면 환영 행사도 생중계가 되고 숙소로 이동하기까지도 이제 생중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별도 오찬 뒤에 있을 첫 정상회담입니다. 이제 장소와 누가 참석할지는 아직 얘기는 안 했고 일부 취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주하면서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장소는 지난번 정상회담 때는 백화원 초대소에서 했는데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집무하는 중구역의 노동당 청사 8km라고 합니다. 네. 8km니까 뭐 금방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리잔수 전인대 상임위원장도 노동당 청사에서 했고 우리 특사단도 거기서 맞은 걸로 봐서 뭐 노동당 청사에서 회담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제 두고 보시면 이제 알겠죠. 근데 주요 의제는 일단은 오늘은 무엇보다도 4.27 판문점 선언 이게 어떻게 그간에 진행됐는지를 먼저 점검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어떠한 진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건 더 발전시키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는 북미 간에도 대화가 좀 잘 진전돼서 하고 우리는 경협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힌 게 결국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때문이고 그런데 그 배경에는 그 원인이 된 북한의 비핵화 이게 진전이 우리가 보기엔 꽤 김 위원장이 성과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긴 한데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런다. 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의 만남이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경협을 하고 모든 거를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진전을 하려면 그 부분에서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오늘 그게 돌파된다면 내일 점심 때는 뭐 충분히 합의문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하룻밤 더 생각해보고 저녁도 드시면서 또 오늘 주무시면서 다시 생각해서 내일 다시 얘기하시죠.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이제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김 위원장이 과거에 뭐 국제사회에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한 것보다도 더 개방적인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아직 젊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더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할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안보만으로는 안 된다. 그럼 경제로 살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순간이 결국 결단의 순간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아마 문 대통령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선거 이후에는 내가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자칫 기회를 놓치면 크게 후회할 수도 있고 그거는 북한에게만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엄청난 불행이기 때문에 같이 이기는 윈윈 전략으로 좀 결단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봅니다. 이기동 부원장님, 조금 전에 허진 기자가 설명을 해준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도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흔들리는 임시적 평화가 아니라 국제 정세와 상관없이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사실 그동안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과 미국이 협상의 당사자가 됐고 우리 정부는 중재자 역할 정도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제 정세에 흔들리지 않는 불가역적이고 평화적인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은 한반도 운전자론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 체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선 그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도 진정이 되고 또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도 미국이 제공해줘야 되고 뭐 이런 큰 틀에서 그런 협상들이 이제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한반도 차원에서 또 있단 말이죠. 여전히 한반도 차원에서도 아까 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고 언제든지 우발적 충돌이 가능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전쟁의 위험을 이제 종식시키는 것은 남북 간 차원에서 또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것은 우선 한반도 차원에서 남북한이 할 수 있는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전쟁 위협 해소, 우발적 중독을 방지 이런 부분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하게 내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허진 기자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에 보면은 기자들이 이 부분의 질문을 많이 했어요.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 이게 시기적절한 것인가라는 거를 포함해서 사실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행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것을 포함해서 지금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방북 수행단에 포함된 기업의 임원들이라든가 관계자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서 네.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합작 회사를 만드는 건 사실상 봉쇄가 돼 있습니다. 단순히 뭐 중요한 물건을 수출하거나 또 수입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고요. 그런데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게 일단 북한에게 말로만 너희들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 이 경제적으로 부응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또 투자할 여력이 있는 투자할 권한이 있는 이름하여 그 재계 총수들, 오너들을 함께 가서 네. 보여주면서 비핵화를 하면 경제적으로 더 우리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네, 홍현익 위원님. 네. 이번에 경제계 쪽에 방북을 같이 하는 인사들을 살펴보면 말이죠. 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포함되어 있고요.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장도 참여를 해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수준에서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개성공단 재개가 영순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도 얘기하셨듯이 남북 간의 경협이 활성화돼서 좀 자유롭게 경제 협력이 되면 우리가 한 뭐 7대 사업, 10대 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 10대 사업에서 향후 우리가 얻게 될 소득을 보니까 30년 동안 170조 원의 이익이 생긴다 그러셨는데 그 근거가 된 키예프 대외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니까 그 170조 중에 160조 원이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 나머지 10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연결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민족 경제의 혈맥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작업이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한국 경제를 바로 살리는 데는 가장 좋은 건 개성공단이다. 네. 아주 뭐 다른 거보다도 그냥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 재개가 가장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한용 개성공단 그 기업인 회장 이렇게 같이 가시는 건 굉장히 정부에서 잘한 것 같고요. 요번에도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이 개소하는데도 신한용 그 회장이 갔는데 개성공단 들리진 못했어요. 네. 기업인들 먼저 방문부터 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직 그게 뭐 방문하는 게 경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하면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해주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도 뭐 우리 경제에도 나쁘지 않고 이를테면 고성이나 이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숙박업, 식당 네. 이게 다 그냥 황폐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우선적인 사업이고 그거 외에도 요번에 가신 분들이 사실 IT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도 과거에 TV 생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재용 회장이 지금 추진은 안 하더라도 만약에 비핵화가 된다 그러면 TV 공장 세울 용의가 있다라고만 얘기해 와도 북한한테는 엄청난 비핵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휴대폰 사업 이게 북한에 지금 뭐 600만 대 가량 휴대폰이 있는데 이 사업이 이집트의 오라스콤에서 했는데 사실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인들도 약간은 조심해야 되는 게 어마어마한 이득을 냈는데 그걸 송금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경제인들에게 투자만 해라 이렇게 될 게 아니라 투자 보장해주는 제도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투자하라고 하는 건 사실상 상당히 무모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인들이 가서 일단 청사진을 그려주는 거는
북한이 비핵화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또 역시 미국이랑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라. 근데 미국이 이번에 이제 우리 기업인들이 대거 이렇게 방북단에 포함이 된 거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좀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남북 관계와 비핵화는 함께 가는 거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뭐 미국 정부의 입장은 남북 관계 비핵화가 같은 속도로 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아마 그 기업인들이 방북하는 것이 혹시 비핵화보다 남북 경협, 특히 남북 관계를 더 빨리 진전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이렇게 번영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는 쪽에 이번에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남북 간의 경제협력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 시각 평양 순안국제공항의 모습입니다. 평양의 시민들이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타고 올 공군 1호기에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뭐 비행기가 한 대 보였습니다만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타고 도착한 비행기는 아닌 것 같고요. 허진 기자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 네. 이륙한 지 시간이 이제 한 35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네. 아직은 지금 서해상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지금 위장대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평양 순안국제공항 이제 한 3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 도착하기까지요. 지금 대규모의 환영 인파가 모여서 곧 도착을 할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의장대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마 잠시 뒤에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도 보이게 될지 뭐 지금까지 전해지는 얘기로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트랩을 내려올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뭐 군악대 모습까지 보이고 있고요. 위원님, 지난 2번 이제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와 좀 이 부분은 좀 달라 보인다 하는 모습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이 시각 평양국제공항 모습인데. 김대중 대통령 가실 때는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갑자기 하루 더 늦게 오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어떤 분은 북한이 또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어떤 분은 김정일 위원장이 나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후자 쪽이 맞았는데 네네. 아직 김정은 위원장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네. 나온다고 하면 아마 저 대기실에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면은 꽃술 같은 거를 들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깃발만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3군 의장대 사열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레드카펫 깔려 있고 그러니까 본래 의장대 사열은 양국의 원수가 같이 하는 게 이제 보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난 정상회담과 제일 다른 거는 첫날에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바로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네. 그 2000년 당시 사진과 비교를 하면은 홍 박사님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꽃을 든 평양 시민들이 그 당시에는 좀 이 의장대 가까이에 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좀 안 보이는 걸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혹시 그 신변 문제, 경호 문제를 고려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시민들은 이제 따로 있는 모습이 보이긴 했기 때문에. 근데 위치가 옛날에는 2000년에 좀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멀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보여집니다. 현재 저희 취재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시각 평양 순안국제공항의 모습이
북한에서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진 기자, 네. 생중계를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계속 거듭해서 강조한 부분도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을 북한이 생중계를 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한의 생중계가 된다는 것까지는 당연히 예고가 된 대로 했었겠지만 북한에도 생중계가 되는 건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2000년 정상회담 때요. 그때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왔을 때도 미리 그 현장에 나와 있는 게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그 다른 네. 군중 사이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시 기사를 보면 갑자기 함성이 커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났었거든요. 지금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아마 나타나더라도 저기 참석한 그 평양 시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경호상의 문제도 있을 테고요. 그런 이후에 아마 깜짝 등장하는 방식, 만약에 등장한다면 그런 네.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잠시 뒤에 생중계가 될 환영 행사, 지금 속속 다 환영 인파들이 모여서요.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맞이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지금 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27분쯤 뒤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정치부 허진 기자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상회담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북측이 마련한 공식 환영 행사, 잠시 후 오전 10시 평양 순환국제공항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등장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네, 어떤 역사적인 순간이 2박 3일 동안 또 나오게 될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순간순간들을 계속해서 저희 JTBC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특보는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